본 방송에 앞서서 지난주 방송 결방 그리고 어제도 방송 업로드를 못했어요. 시청자님들께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스튜디오, 여기는 금강산 세 번째 봉우리 향로봉 자락에 있는데요. 삼침법의 발상지 그리고 삼도인의 본향이 있는 곳인데 약간의 분쟁, 아니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서 스튜디오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제부로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암침법이다. 의외로 사암침이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암침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암침을 수십 년 공부하신 분들 중에도 사암침법과 중국의 침술은 어떻게 다릅니까 하면 딱 부러지게 명쾌하게 의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련한 이것이 사암침법이다. 우리가 사암침법을 동의하게 태면 처음과 끝이라고 말하는데 왜 사암침법을 동의하게 태면이라 하는가? 소주제 첫 번째, 동의학의 발전사. 초간단 요약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동의학은 누가 뭐래도 황제 내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황제 내경은 동의학의 기초 이론을 담고 있는 소문 9권 그리고 침구학의 기초 이론을 다루고 있는 영추경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영추라는 말은 원래 황제 내경이 발표될 때부터 사용된 명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단지 구권이라고만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침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또 나중에 오늘날의 영추라는 이름이 붙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은 황제 내경 하게 되면 황제 내경, 영추, 소문 이렇게 부릅니다. 각각은 소문, 동의학 기초이론, 영추, 침구학 기초이론이다. 초간단 요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내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5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200년경으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300여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마침내 기원전 200년경에 황제 내경 영추 소문이 발표되지요. 그런데 그 동일한 시기에 신농 임금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 신농 본초경이라는 게 있고요. 또 동일한 시기에 편작의 이름을 빌려서 나온 황제 81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제 81년경은 내경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한, 즉 내경 소문과 영추경의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아니 이건 너무너무 어렵네. 그 어려운 난제들 중에서도 81개를 골라서 각각을 설명한 내경 보충서, 신농 본초경은 동의학 사상 최초의 본초경입니다. 약물의 쓰임새가 수록된 최초의 본초경, 역시 기원전 200년경에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전으로부터 역사상 위대한 명저 중에 또 명저로 일컬어지는 상한론과 황제 침구 가불경이 나오게 됩니다. 상한론, 장준경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책은 의학사 최초로 인플루엔자, 즉 독감의 원인과 치료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한론의 원서 서문에 영추경이 본래의 이름이 구건이었다, 이게 나옵니다. 상한론을 쓰신 중경사께서 독감 치료방 상한론방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책들, 찬용 소문, 구권, 81난, 음양대론, 태료양록, 병, 평맥편증, 위, 상한잡병론 합 16권, 구권과 소문이 별개의 책임을 밝히고 있죠. 참고로 말씀드렸고, 황제 침구 가불경은 상한론이 만들어진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편찬되었는데요. 황보밀에 의해서 장부경락, 맥진이론, 그리고 오수혈과 족대양 한수 방광수경의 배수혈, 그 오수혈체를 정확하게 도식화하셨고요. 그리고 침구법
흑과 검기, 병인, 병리, 질병의 증후. 오늘날은 361개의 경혈을 사용합니다만 이때는 354개의 경혈 위치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각각의 경혈들이 어떠한 증상을 치료하는가, 그것을 논한 내경, 특히 침경을 상세히 한 강론서라고 하겠습니다. 신농 본초경 역시 계속 발전을 거듭하는데요. 기원 6세기에 도훈경에 의해서 편찬된 본초경 집주라는 책에서는 신농 본초경에 등장하는 각 약물들의 쓰임새를 보다 상세히 기록한 신농 본초경 주석서라 하겠고요. 그리고 기원 16세기에 발표된 이시진이 편찬한, 이게 오늘날의 그 본초 강목이에요. 동의학의 약물학을 집대성한 본초 강목. 이렇게 본초학도 발전하고, 그리고 침구 가불경 이후 수많은 또 침구 서적들이 나와요. 그러나 16세기에 명대의 고무선생에 의해 발표된 침구 치용이 마지막 종지부를 찍게 되지요. 이 고무선생을 가리켜 중국에서는 말하기를 중의학의 개혁자라고 말합니다. 침구학의 학술체계를 구축한 위대한 의학자 중에 한 분이 고무선생이에요. 이상 논한 동의학의 명저, 경전들로부터 침술이 발전하는데요. 방제학은 떼어놓고 침술학만 보는 거예요. 침구학. 여러분, 전 세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침술, 아큐팡처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이 침, 귀에 넣는 침 빼놓고, 이 침은 동의학에서 나온 침술이 아니에요. 그것의 원조는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아큐팡처 하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트래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신, 즉 중국 침술. 또 하나는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신, 즉 사암, 음양, 오행침이냐 아니면 TCM 아큐팡처냐, 이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침구 가불경에서는 354개의 경혈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WHO에서 361개의 경혈로 확정하게 되죠. 지금 우리 방송 미국에서도 보시잖아요. 미국, 캐나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여러분들이 거기서 침구사 면허를 취득할 때 대학에서 공부하잖아요. 요즘은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 대학 이름이 뭐예요? 대부분. 그렇죠. 중의학 대학이에요. 물론 그냥 아큐팡처 아카데미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 그들이 공부하는 책은 중국에서 마련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그들이 배우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친구에서 자격을 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잖아요. 무조건 시험 요강은 중국에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침구학을 국가고시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TKM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침구학을 국가고시 제도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아큐팡처 하게 되면 조건반사적으로 TCM이지 이렇게 돼요. TCM 아큐팡처. 그리고 only one, 우리나라 것, 우리나라 침술은 트래디셔널 코리안 메디신으로서의 아큐팡처는 사암 아큐팡처 하나뿐이에요. 어떤 분들이 아닌데 침술의 원조는 배달맨족이라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적으로 사용해 오던 뾰족한 돌, 그러니까 돌을 뾰족하게 깎아서 만든 석침, 이게 중국에 전해졌다. 고로 침구학의 원조는 원단은 우리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서로 그랬다 하더라도 침구학은요, 그리고 동의학의 이론은 황제내경이 원단이에요. 황제 81년경이 원단이에요. 황제 침구 가불경이 원단이에요. 그 동의학 고전, 새 고전으로부터 동의학이 비롯되었고 침구학도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스킬이 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걸 동시침이라고, 누구는 또 김씨침이라고 하고, 누구는 박씨침이라고 하고, 뭐 등등 이렇게 부르는들, 어쨌든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 대학 다니면서 나 침 구사 면허 딸래 하면 무슨 책으로 공부합니까? 중국의 커리큘럼. 시험 볼 때는 중국이 제공한 시험 요강. 전 세계는 TCM이냐 TKM으로서의 3아큐펑처냐. 침수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또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니, 모든 침술은 황제내경, 난경, 가불경에서 비롯된 거라며. 그렇습니다. 그게 어째 우리만의 독창적인 침술이야. 즉 제가 자주 주장하는 것, 삼침법은, 오행침법은 삼두인 황인학 선생이 발명한 침법이다. 아니 그게 무슨 발명이야.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이건요,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건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스마트폰의 원조는, 원단, 발명자는 스티브 잡스예요. 애플사예요. 그런데 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부품들도 다 스티브 잡스가 발명하는 거랍니까? 아니잖아요. 아이폰은요, 스티브 잡스가 발명했어요. 그런데 아니, 각각의 부품도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의를 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삼두인 침구 요결의 삼침법의 학술 체계를 보면 맞습니다. 동리학 고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처럼 모든 부품을 스티브 잡스가 다 발명한 게 아니듯, 이 이론들, 이것까지 황인학 선생이 발명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삼침법을 만든 이 오행침법을 만든 분은 황인학 선생이에요. 그가 발명했어요. 두산백과에서 삼침에 대한 해설 중에 한 대목 인용해 봅니다. 삼침법의 원리는 자경보사, 타경보사, 그리고 허즉 보기모, 허즉 억기관, 실즉 사기자, 실즉 보기관 등이다. 자경보사는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의 경락에서 혈을 선택하여 기운을 보태거나 덜어주는 것이고, 타경보사는 해당 경락 외의 경락에서 혈을 선택하여 기운을 보태거나 덜어주는 것이다. 허즉 보기모, 허즉 억기관, 실즉 사기자, 실즉 보기관 등은 동양 오행 이론의 상생상극이라는 원리를 응용하는 것으로 치료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수많은 삼침 논문, 내로라 하는 삼침 논문을 보면 삼침법의 보사법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TCM 아큐펑처와 삼 아큐펑처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면 아니, 보사법이 달라. 즉 전통적인 중국의 침술의 보사법은 허즉보기모, 실즉사기자예요. 그런데 우리 오행침만 상극자 사하라라는 원칙을 적용했어. 보사법이 다르다니까. 이건 독창적인 삼침법의 중요 원리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요, TCM은 논문들에 보니까 매뉴얼에 나와 있는 특정 경혈을 찌르면 통증이 즉각 멎는 이유는 침을 찌를 때, 특별 어떠한 경혈초에 침을 찌를 때 그 두통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등등의 오피오이드, 즉 마약성 물질이 인체 내에서 증폭하기 때문이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으로 논증된 TCM 치료 원리예요.